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1명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18명의 감염이 추가로 확인이 됐고요. 서울에서도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환자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 내용 등을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이게 요 며칠 동안 확진자 증가세가 좀 주춤했기 때문에 좀 다소 조금 이제 안심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하루 사이에 20명이 지금 확진자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너무 심각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상황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지난주는 확진자가 초반에 안 나와서 개인적으로 이거 폭풍 전야, 그러니까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검사상에 문제가 있는 건가, 키트에 아니면 정말 검사했는데 검사를 안 받는 건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지금 29번부터 31번까지 확진자들을 보시면 환자가 스스로 검사를 한 게 아니죠. 여행력도 없었고 네네. 접촉자도 아니셨기 때문에 폐렴 때문에 그리고 가슴이 통증이 와서 병원을 갔고 거기서 의료진들이 검사를 해서 확진을 한 경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지금 경북이나 서울의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앞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리고 네. 지금 경북에서 이 31번 환자한테서 지금 계속 확진자가 늘지만 앞으로 기하급수로 늘 확률이 많고 예. 그렇다면은 다른 지역은 안전하냐? 개인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계속해서 짚어주셨지만 31번째 확진자 같은 경우는 이동 경로 등을 고려했을 때 슈퍼 전파자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앞서서도 수치를 간단하게 짚어주셨지만 확진자가 계속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 초반에 연구를 할 때는 감염력이 사스보다 낮다. 그래서 네. 한 2.2, 4까지 올라간 사스가 4 정도 되죠. 그러니까 4명. 그런데 사스가 8,000명 정도셨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폐렴이 있는 중증 환자만 후배에서 8만 명 정도가 되죠. 그럼 네. 10배가 넘는데 10배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연구에 의해서도 그게 사스 바이러스보다 훨씬 친화력이 좋아서 바이러스가 훨씬 감염력 10배 이상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수가 더 많이 느는 건 당연하겠죠. 교회에서 감염되신 분들이 그 가족들을 분명히 감염을 시키셨을 거고 네. 택시를 타고 다니면서 택시 기사분이 감염이 됐다면 그분들이 또 수많은 고객들을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대한 방역을 빨리 해서 어떻게 하든지 확진자들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31번째 확진자의 이 이동 경로가 상당히 좀 넓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31번째 확진자가 슈퍼 전파자가 될 가능성이 좀 상당히 지금 높다 이렇게 지금도 봐야 슈퍼 된다는 전파자라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오늘 밤이 지나면 또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거고 또 개인적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 나오지 않을까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31번째 환자분이 그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좀 거부를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선 이분은 본인이 여행력이 없으셨고 네네. 확진자 접촉이 없는데 내가 왜 검사를 받냐. 검사가 예. 복잡하죠. 가셔서 선별진료소에 가셔서 검사를 하고 6시간 이상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할 때 의료진 입장에서도 조금 검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은 했겠지만 강요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고 예. 의료진이 강요를 한다고 환자분이 거부했을 때 어떤 법적인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처럼 이건 위급한 시기에는 의료진이 권고를 했을 때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임시적인 법령 제정이나 그런 것을 좀 정부에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환자분이 좀 그러니까 의심 증상이 있을 때 협조를 잘 해주면 좋은데 이 협조가 잘 안 될 때는 지금 딱히 뭔가를 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거군요. 그것은 이제 환자분도 조금 문제가 있지만 환자분 네. 입장에서도 그게 그냥 병동에서 가볍게 하는 검사가 아니죠. 네. 직접 가셔서 좀 검사, 번거롭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네. 하기엔 조금 꺼릴 수도 있습니다. 네, 다소 불편하지만 좀 확산을 막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네, 지금부터는 모든 분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의료진 입장에서도 약간 강요식의 권유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스템이나 제도 마련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또 다른 문제가 이 감염원이 불명확한 확진자, 성동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70대 남성인데 지금 해외여행 이력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네. 적도 없다고 네. 하는데 어떻게 감염 사실이 확인이 되는지부터 좀 이분도 이제
이제 고열이 나셔서 예. 병원 응급 한양대 병원을 가셨고 거기에서 의료진이 CT를 찍었더니 전형적인 코로나19 폐렴 증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격리하고 검사를 해서 나오신 경우입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병원에서 의심을 해서 확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다 보니까 지역사회 감염이나 무증상 감염에 대한 우려도 확산하고 있거든요. 네. 어떤 가능성들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까요? 이 코로나19가 초반에 나올 때 무증상 감염이 있다. 네. 잠복기도 감염이 된다는 연구가 좀 나왔는데 뭐 아니다 이런 얘기 많았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감염력이 높은 걸 봤을 때는 분명히 아주 초기 단계에서 증상이 없더라도 감염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우리가 그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잠복기뿐 아니라 증상이 발현하기 최소한 2, 3일 전까지 확진자를 추적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발생한 그 77살의 남성분도 그렇고 또 29번째, 30번째 그 부부 환자분들도 해외여행 이력도 없었고 맞습니다. 지금 감염이 좀 파악되지 않는 환자잖아요. 네. 이런 상황들을 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감염이 되셨기 네. 때문에 본인도 그냥 감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감기약을 먹고 병원을 다니셨던 거죠. 예. 그리고 증상이 심해지니까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을 가셨던 거고요. 네. 그렇다면 이분만 지금 검사에서 나왔지만 앞으로 병원에 입원하거나 오시는 분의 폐렴 환자들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네. 신종 인플루엔자 때처럼 각 2차 병원 이상의 선별 진료소를 만들어서 검사를 하게 되면 아마 훨씬 많은 환자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이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다 치료를 할 수 있느냐. 신종 인플루엔자는 사실은 타미플루라는 약을 먹으면 집에서 충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신약이 임시로 허가를 해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약도 국내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좀 빨리 비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선별 진료소도 2차 병원에 이상은 할 수 있게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방역 당국의 방역 단계가 지금 경계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단계를 좀 심각으로 상향 조정을 하고 좀 더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분명히 심각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 전파가 됐고 전국적 전파가 의심이 되기 때문에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재원이라든지 의료진이나 검역관 그리고 격리병상을 모두 다 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사실- 아직은 좀 예.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또 대구를 좀 뭐 봉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죠. 대구를 봉쇄하면 네.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다 전체 전국이 전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떤 지역에서 발생을 많이 하더라도 그 지역의 환자를 우선 치료를 해야 되죠. 네. 대구를 봉쇄를 하면 다른 지역에서 또 날 때 서울도 그럼 봉쇄를 해야 되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죠. 후베이하고는 좀 다른 차원이고요. 하지만 분명히 환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증상이 생긴 분들은 치료를 하기 위해서 예. 치료제가 구비가 돼야 되고 증상이 약한 분들을 검사를 좀 용이할 수 있게 선별 진료소를 늘려야 되고 네. 이게 본인이 가서 검사를 하면 아직까지는 본인이 다 돈을 내셔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신종 인플루엔자처럼 검사비를 최대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정책을 지금 좀 바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이런 상황에서 또 국내 확진자 중에 첫 어린이 환자까지 네. 나와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3차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차례 검사에서 지금 양성 판정을 네.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약간 번복이 될 수 있는 건지 결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번복은 설명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우선 아이였기 때문에 면역 체계 때문에 증상이 늦게 나타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바이러스 증식이 잘 안 됐을 경우가 많고 그래서 많게는 5번, 6번 정도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아이도 잠복기가 길어지고 증상이 경미할 때는 음성이 나왔던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일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 검사를 하셔야 되고 네. 잠복기가 2주가 완전한 건 아니거든요. 네. 2주 후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주 후에 격리가 해제가 되더라도 최소한 2주 정도는 본인이 증상이 생기면 반드시 자진 신고를 하고 검사를 받는 것이 네, 필요합니다. 앞서서 잠복기 2주가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14일의 잠복기 기준도 조금은 정정돼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일부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만 많은 환자를 3주, 4주씩 격리할 수는 예. 없죠. 격리 해제가 된 이후에는 스스로
개인위생, 그러니까 마스크를 착용을 하는 거죠. 타인과 만날 때나 다중시설을 가실 때. 네. 네. 그리고 증상이 생기면 바로 진단을 받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린이 같은 경우는 성인들처럼 격리가 돼서 치료를 받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네네. 관리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이런 경우는 이제 귀국한 교민도 그런 경우가 있으셨는데요. 어머니와 같이 격리 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사태, 오늘 들어온 새로운 소식과 함께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